안녕하세요. 7주차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7주차 세 번째 시간은 자기 돌봄 중에서 몸을 돌보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몸을 돌보기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돌보고 계시나요? 잘 돌보고 계신가요? 자, 몸을 돌보기.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측면은 마음 돌보기, 자기 돌보기, 그리고 몸을 돌보기가 있었습니다. 몸을 돌보기. 자기 몸의 감각에 민감해지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말해주는 이야기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요구되는데요. 즉,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할 때 몸은 들뜨고 흥분되는지, 또 무엇을 할 때 몸이 가라앉고 처지는지 알아차리면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회와 가정은 몸의 감각을 억압하는 과정이며 그것은 사회에 적응하려면 몸의 감각을 억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사회화를 위해 배변 훈련을 하게 되고 학교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되고 졸려도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몸의 감각을 억압하면 감정의 변화에 둔감해져 자신이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몸의 감각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할 때 진짜 즐거운지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의 감각에 민감하신가요? 자,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신체 감각이 전해주는 감정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평소에 느끼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잘 이해하며 기분이 나쁘면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걷기를 통해 몸의 감각에 익숙해지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걷기 하시나요? 산책하시나요? 하루에 몇 보 걸으시나요? 저는 하루에 10,000보 걸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걸으십니까? 네. 자,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걷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그러나 이제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앉아서 작업하는 시간이 많고 하기 때문에 걷는 시간이 아주 적죠.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걸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걷기를 통해서 몸의 감각에 익숙해지기. 걷는 동안 발이 땅에 만나고 관절과 근육을 통해 몸이 움직이는 감각을 느끼려고 노력해보자. 걷는 동안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에 익숙해지면 자신의 몸과 친해지고 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몸의 해로운 행동을 덜 하게 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언제 기쁜지 더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주의 집중력과 인간의 뇌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뇌에서 이성과 감정을 통합해주고 균형을 이루어주는 부위는 대상회와 섬엽입니다. 대상회는 전두엽을 도와서 충동을 조절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인지기능을 수행하고 변연계를 도와서 감정을 처리하고 조절합니다.
대상회는 섭렵은 말초신경과 중추신경 간의 연결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통합합니다. 트라우마 환자는 제 경험을 유발하는 감각을 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섭렵의 활성화 수준이 낮습니다. 자, 주의력에서 대상회와 섭렵은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 주의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 스위치가 잘 작동하는 데 비해서 우울이나 불안을 보이는 사람은 제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뿐만이 아니라 현대인의 뇌도 집중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방황하는데 이러한 방황 상태에서는 집중 상태에 비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몸의 감각을 통해서 마음을 조절하기. 자,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자신이 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이유는 주의가 몸의 감각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에 주어져 정신적으로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방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몸의 감각,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감정, 불안해서 긴장하고 있다라는 감정과 발표를 잘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너가 긴장하고 있는 것은 발표를 더 잘하고 싶기 때문이야. 잘할 수 있어.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고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마음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긴장되어 있거나 너무 처져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마음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하면 호흡이 빨라지고 편안해지면 호흡이 느려지는데 호흡을 조절한다면 마음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거나 긴장되면 호흡을 깊고 느리게 해서 마음을 이완시키고 무기력하거나 지쳤을 때는 호흡을 얕고 빠르게 해서 마음의 긴장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연습 활동 있네요. 나만의 안전지대로 불안과 긴장 줄이기. 불안한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를 때 거기에 빠져들거나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즐겁고 편안했던 기억에 몸을 맡기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이것을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특히 기억을 생생하게 체험하려면 머리나 몸으로 기억을 떠올려야 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기억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으면 중요한 발표를 해야 하거나 면접을 기다리는 것 같은 불안한 상황에서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왼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의 감각을 느낀 상태에서 눈을 감고 즐겁고 행복했던 과거 기억을 떠올리고 몸의 감각을 되살려 시각적 장면, 냄새, 소리 등을 모두 느끼면서 이완된 마음 상태를 경험합니다. 둘째, 이러한 경험을 반복해서 힘들 때 자신을 보호해줄 안전지대를 만들어 봅니다. 셋째, 불안하거나 긴장된 상황에서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의 감각을 통해 연습했던 안전지대를 떠올린 후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 마음과 몸이 이완되어 불안과 긴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몸의 감각을 통해서 부정적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이나 충동은 참거나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강해지지만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몸의 감각을 느끼려고 노력하면 마음의 고통이나 충동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잠깐이라도 걸으면서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부정적 감정이 진정되어 어떤 내가 가진 문제를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게임이나 흡연 또는 식탐 같은 충동이 생겼을 때도 몸을 움직이면서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충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운동을 해야 되겠네요. 마음이 불안하고 충동이 강해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데 밖에 나갈 수 없다면 첫째 단계, 그라운딩을 통해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불안과 충동을 안정시킨다. 그라운딩은 안정된 자세로 서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몸의 무게를 통해 땅바닥과 몸 간의 연결감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그라운딩은 교감신경계의 활동을 감소하고 편도체의 흥분이 가라앉아 감정이 진정됩니다. 둘째 단계, 명명하기를 통해 감정에 이성의 뇌를 연결해서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충동에 이름을 붙이면 나는 지금 화가 나 있어. 나는 술을 더 마시고 싶어.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감정이나 충동에 이름을 붙여서 전두 이름을 붙이는 그 자체가 이성적 뇌를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면 감정이나 욕구 그리고 이런 것들과 자신을 분리해서 떨어져 바라보게 만들어서 이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좋은 명명하기는 감정이나 욕구와 그에 동반되는 신체 감각에도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내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은 붉어지고 있어. 이것은 내가 친구에게 화가 났다는 거야. 자, 그라운딩과 명명하기로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기. 세상을 살다 보면 격렬한 감정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감정이 휩싸여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화가 많이 나면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하고 후회할 수 있는데요. 분노와 같은 격렬한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현명하게 행동하려면 감정과 자신을 분리해야 하며 가장 쉬운 방법은 그라운딩과 명명하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선 최근에 겪었던 불쾌한 사건을 떠올려보고 그때 느꼈던 격렬한 감정을 현재처럼 느껴봅시다. 친구가 약속 시간을 훨씬 넘어서 도착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그때로 되돌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눈을 살짝 감고 자기 몸의 무게와 몸이 땅에 닿아 있는 감각을 느끼면서 그 감각에 집중하는 그라운딩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라운딩을 통해 격렬한 감정이 조금 가라앉으면 자신이 느끼는 신체 감각과 감정에 이름을 붙여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붉어진 것을 느낄 수 있어. 이것은 내가 그 친구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야. 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그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친구에게 올바른 행동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라운딩과 명명하기는 실시간으로 감정을 조절해주는 것이라서 과거 경험에서 큰 통찰을 얻기 어렵지만 한번 연습해보는 것만으로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자, 충격적 경험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하네요. 충격적인 사건은 일상적인 사건과 다르기 때문에 기억 체계에 통합되지 못한 채 몸에 기억되어 있다가 유사한 상황과 부딪히면 무의식적으로 유사한 감정을 다시 경험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가족이 사망을 하면 사망한 날이 가까워올 때 몸이 무겁거나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충격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충분히 슬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위로받으면 또 이러한 재경험은 점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하는데 3살 이전 유아기에 일어난 일은 암묵 기억에 저장되며 유사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가령 심하게 화를 내던 엄마의 모습이 트라우마로 남게 되면 엄마의 화난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이 오그라들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일으킨 외상적 기억은 망각이 잘 되지 않으며 잘 잊어버려지지 않으며 몸에 저장되어서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면 암묵 기억들을 의식적으로 떠올려서 하나씩 직면하면서 그것이 과거의 사건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지대에서 트라우마 기억을 떠올린 후 몸의 감각을 통해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구분하면서 트라우마로 인한 감정을 조절하면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몸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기입니다. 몸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먹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먹는 것. 그 다음에 몸의 자세. 여러분, 갈비뼈 한번 펴보십시오. 갈비뼈를 저는 펴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갈비뼈만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숙여 있거든요. 갈비뼈를 앞으로 툭 낸다 생각하면 저절로 어깨도 펴지고 가슴도 펴지죠. 몸의 자세, 그 다음에 운동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먹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행복과 즐거움의 근원입니다. 저도 아주 먹기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아닌 분들은 좀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자기 돌봄을 위해서 제가 먹고 싶은 이팅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또 운동을 해야 되는 서클이 있습니다, 저는. 자, 먹는 것은 생명을 유지해서 필요하고 또 행복과 즐거움을 가지고 오지요. 그러나 정서적 문제나 스트레스로 인해 몸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면 음식을 먹을 때 배고픈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고 식탐이나 거식증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저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스트레스를 느낄 때 음식을 먹으면 긴장이 풀리는데 이것이 습관화되면 스트레스를 조금만 느껴도 음식을 찾는 식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음식이 주는 진정한 만족감은 함께 먹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어떤 정서적인 만족감, 음식의 맛이나 향에 의해서 자극되는 몸의 감각에 달려 있습니다. 음식이 주는 즐거움은 타인과 함께 할 때 더 잘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음식이 주는 감각에 집중할 때 음식의 맛을 더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일을 하면서 뭘 먹으면서 일을 하죠. 또 TV를 보면서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자세 보겠습니다. 좋지 않은 자세는 여기 사진을 보면 참 오른쪽 편은 저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자, 1번 여기 첫 번째로 있는 자세로 우리 한번 서볼까요, 여러분? 서볼까요? 자, 서볼까요? 자, 그 옆에 있는 우리 일을 하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 할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대화하고, 그죠? 자, 좋지 않은 자세는 거북목이나 거북목 여러분 거북목 있으십니까? 거북목이나 요통 등 건강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안정되고 바른 자세를 취하면 자신감과 집중력이 높아져서 업무나 학업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의 자세는 성장 과정을 반영해서 자세와 마음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사람은 몸을 웅크리는 자세를 보이는데 이러한 자세는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고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우리 몸에 남아있는 부정적 기억에 영향을 줄여서 자신감과 긍정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걷기 자세를 바꿔 자신감을 느껴보세요. 걷기는 자세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누구나 비슷하게 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릴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걷는 동작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아이들도 씩씩하게 걷고 학대를 받게 되면 어깨가 처지고 고개를 숙이고 팔을 조금만 흔들면서 걷습니다. 또한 걸음걸이는 현재 상태를 반영하기도 하는데 일만 하고 즐거움이 없으면 어깨가 처지고 고개를 숙이며 걷습니다. 여러분, 자세를 똑바로 한번 해볼까요? 바른 자세로. 걷는 자세만 바꿔도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던 마음가짐이 조금씩 바뀌는 현상을 느낄 수 있는데요. 먼저 배에 힘을 주십시오. 짧은 보폭으로 걸으면서 발끝으로 바닥을 밀어내듯이 앞으로 나가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발의 움직임에 맞춰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면 우울감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향상되는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여기 나와서 한번 걸어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분 걸어볼까요? 어떠세요? 다른 사람이 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어깨를 좀 더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까? 가슴을 좀 더 폈으면 좋겠습니까? 팔을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운동. 여러분 운동하십니까? 운동은 건강이나 다이어트 때문에 시작하지만 운동을 하다 보면 자기와 세상에 대한 관점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운동은 하는 동안 즐거워야 하고 단기적으로 실력이 향상되어야 하며 삶에 활기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한 후에 몸이 너무 지치거나 부상을 입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면 좋은 운동이 아니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는 동안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육체 노동이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운동 효과가 신체의 활동량보다 신체 활동에 대한 주의 집중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을 하는 동안 일어나는 습관적 움직임은 자동적으로 처리되지만 운동을 하는 동안 일어나는 의식적인 움직임은 인지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다른 것입니다. 자, 몸은 나의 친구이다. 우리 주변을 보면 자해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동조와 지지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자해가 아니더라도 음주나 약물 중독 등 자신의 신체에 해가 되는 모든 행위들이 상징적인 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해를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위로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며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지만 자신의 고통에 둔감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나를 위해 늘 존재하는 내 몸이라는 동반자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겠지만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 같이 자기 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몸과 대화를 나눕시다. 나의 몸 사랑해 외쳐볼까요? 시작. 친하게 지내자.
네, 자기 돌봄 중에서 몸 돌보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